저희가 에리카 캠퍼스의 여러 가지 장단점과 비하인드 스토리를 설명을 해드렸는데, 자, 이렇게 뭐 괜찮다고 생각하는 학교를 내가 입학해서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내가 뭘 알아야 되고, 어느 정도 점수를 맞아야 들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결과적으로 내가 서울에 있는 어느 학교랑 좀 비슷하게 고민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입학 정원부터 살펴보시면 약 1,800명 정도를 모집하고, 수시, 정시 뭐 있을 건 다 있죠. 논술까지 있는데, 이 중에 저희가 언급할 건 교과와 정시입니다. 아무래도 객관적인 오피셜 자료로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교과와 정시처럼 어느 정도 투명성이 확보가 되어 있는 전형 위주로 설명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교과부터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총 341명을 선발하고 교과 100%입니다. 교과 전형에서는 두 가지 정도를 살피셔야 되는데, 첫 번째 수능 최저가 있느냐입니다. 광운대, 세종대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일단 비교 대상에서 제외시켰고요. 그 다음에 탐구를 몇 과목 정도 보느냐, 수능 최저 기준 어느 정도 되느냐, 이 정도가 되겠죠. 탐구를 한 과목 반영합니다. 숭실대나 과기대 같은 경우는 수시에서도 교과에서도 두 과목을 반영하는데, 오늘 소개해드린 에리카를 한 과목 반영입니다. 자, 등급 평균을 2018 학년도와 2019학년도 볼 텐데, 문과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과들이 있죠. 문화 콘텐츠, 광고, 홍보학과, 정보사회, 미디어학과. 이런 과들은 아무래도 좀 취업에 유리한 것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과입니다. 그래서 이과 쪽 학과가 메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해서 문과학교도 있기는 있다. 그래서 등급 컷은 한 평균입니다만 2점 초중반 정도로 형성이 되고 있고, 문과지만 우리가 흔히 하는 막 이론까지 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과 한번 보시죠. 이과 같은 경우는 2점 초중반에서도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과에서 이제 이름 들어온 학과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전자, 재료, 화학, 기계, 생명, 로봇, 소프트. 자, 이제 평범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대에 있는 학과들입니다. 뭘 보셔야 되냐면, 자, 여기 한번 보세요. 2018과 2019학년도를 보면 전자공학부 2.17에서 2.09 올라갔죠? 74에서 27 올라갔습니다. 기계공학과만 살짝 떨어졌죠. 생명 나노공학과도 상승, 얘도 상승, 얘도 상승. 자, 전체적으로 에리카 교과 전형에서 최근 2년 동안의 입결이 전반적인 상승, 크진 않습니다. 소폭 상승했다. 라고 해서 이 최근과만 하면 다 올라갔기 때문에 제가 다른 학교를 비교를 할 때는 2년치를 다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른쪽에 우리가 얘기하는 건동홍, 국숭세상 뭐 이렇게 당국, 광명상사까지도 좀 적어놨는데, 여기서 뭘 보실 거냐면 숭실대나 단국대를 조금 더 유념해서 비교를 좀 하시면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됩니다. 일단 전자재료 기계를 봤을 때 인하대라고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인하공대가 훨씬 더 상위에 랭크가 되어 있고, 그 다음 라인을 보면 숭실대를 보시면 전자공학부 비슷하거나 중간에 끼어 있으니까 최근 거를 보면 숭실대가 조금 더 나은 편이다. 재료공학과 같은 경우는 숭실대 압승이고, 기계과는 숭실대보다 에리카가 좀 높긴 합니다만, 이것도 숭실대가 낮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게, 여기는 과탐을 두 과목 반영하고 여기는 과탐을 한 과목 반영합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셋 중에 두 개 정도가 숭실대에서 이겼습니다. 자, 단국대는 에리카랑 가장 전형 자체가 좀 비슷합니다. 그 반영하는 그 과목도 똑같지만 탐구를 한 과목 반영하고 그 급관에서 비교하면 단국대랑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국대, 전자공학부 단국대가 아래쪽에 있고요. 재료는 단국대가 위에 있습니다. 작년 거 기준입니다. 기계공학과는 단대보다도 에리카가 훨씬 더 위에 있죠. 그러니까 단국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얘는 전형이 비슷하니까 맛 비교가 가능한데, 이 전형의 세 개 중에서 두 학교 정도가 단국대보다는 에리카가 작년 입결이 더 높게 나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이과만 보면 2하고 2형 사이, 아직은 숭실대는 넘어서기 좀 어렵고 단대보다는 작년 입결은 더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과로 가면 좀 달라지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에리카 같은 경우는 이과, 공대, 공과대 쪽에 좀 특화되어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문과가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데, 영미문학이나 경영과를 봤을 때 숭실대나 단국대가 훅 올라갔죠. 그러면 문과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훨씬 더 아래쪽으로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과 위주로 좀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두 번째는 정시 전형입니다. 나군하고 다군에서 약 660명 정도를 모집하는데, 탐구 두 과목이랑 그 다음에
가형 지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탐구를 두 과목과 한 과목 보는 거 굉장히 큰 차이가 있고, 가형을 지정하느냐 가산점으로 하느냐도 큰 차이가 있는데, 정시가 교과보다도 조금 더 아무래도 학교에 비교를 하는 데는 조금 더 영향력이 있죠. 자, 그러면 정시 전형 한번 살펴볼 텐데, 역시 문과 같은 경우는 특이한 과들 몇 개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2018과 2019년도 있는데 85에서 한 89% 사이의 퍼센트 백분위가 잡히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좀 높은 과가 가는 건 광고 홍보학과 같은 경우나 정보사회 미디어학과, 우리 미디어가 들어가면 예전에 신방과 컨셉의 학과들이기 때문에 인기 있는 학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높게는 89%까지도 올라가고, 문화 콘텐츠 요즘에 굉장히 핫하지 않습니까? 이게 작년과 재작년도 전부 다 89% 거의 90%까지 육박하는 점수대입니다. 이과를 보시면 89까지 올라가는 건 생명 나누고 나머지는 한 85에서 87, 8 정도에 걸려 있는데, 이 백분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수학 가형이 지정으로 잡혀 있다 보니까 에리카보다 더 높은 학교에서 등급을 좀 뽑아가는 맛이 있기는 하죠. 그래서 퍼센트는 대충 이러하던데, 여기서도 뭘 좀 보셔야 되냐면 전자과 상승, 재료과 상승, 기계과만 소폭 하락, 그 다음에 생명 나노도 상승, 로봇 소프트웨어도 각각 소폭 상승입니다. 즉 교과랑 비슷하게 6개 학과 중에서 5개 학과가 2018에서 2019 넘어올 때 백분위가 올라갔습니다. 최근 입결이 좀 좋아졌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 이 녀석을 서울에 있는 학교랑 좀 이제 정시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 텐데, 그러면 어느 학교랑 좀 비슷하게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아까 교과는 송실보다는 살짝 아래였고 단국대보다는 입결이 좀 괜찮았다라고 정리를 했었는데, 정시 보시겠습니다. 정시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숭실대, 단국대 이어서 제가 광운대까지 넣었습니다. 광운대를 넣었던 이유는 광운대가 교과 같은 경우는 수능 체제가 없었기 때문에 직접 비교가 어렵습니다. 수치가 되게 높게 나오기 때문에 뺐던 거고, 정시에서는 이제 국수탐 위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넣어서 비교를 했습니다. 전자원과를 한번 보시면 숭실대 86.4, 86.4, 85.57, 이 중간이나 높은 라인에 걸려 있죠. 화공은 85인데 숭실대 86 높습니다. 기계공학과도 86과 85 사이인데 85.9니까 여기는 조금 더 낮죠. 세 개 중에서 숭실대가 전자나 화공에서는 조금 높은 편이다. 단국대도 한번 보면 아니죠. 광운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광운대 84, 84, 86.5인데 아니 86점 여기는 없네요. 광운대 84랑 84 돼 있으니까 전자나 화공에서는 에리카가 더 높습니다. 그럼 여기에 단국대, 교과에서 이렇게 같이 놓고 비교했던 단국대를 보시면 86.9고 86.4이니까 비슷해 보이고, 화학공학과는 85랑 86이 더 높아 보이지만 얘는 좀 어폐가 좀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그러냐면 제가 써놨죠. 영어 포함입니다. 에리카 같은 경우는 영어를 뺀 국수 탐의 평균입니다. 근데 영어가 들어간 순간 어떤 효과가 있냐면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환산하냐면 학교마다 그래 우리 1등급 100점이면 2등급은 요만큼 줄 거라는 기준이 다 따로 있습니다. 탄대 같은 경우는 3등급만 맞아도 90점을 쳐주기 때문에 실제로 뭐 한 2점에서 4% 정도는 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아무튼 중요한 건 영어가 포함이 됐기 때문에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기 어렵다. 만약에 이렇게 같은 퍼센트로 등급이 나왔다라고 가정하면 에리카 백분이 훨씬 높은 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페이지가 이제 오늘의 메인 페이지가 될 텐데, 이과의 대표학교인 전화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제 생각에는 아직은 숭실대를 완전히 이기지 못했고, 그 다음에 입결 차이에 따라서는 다르긴 하겠지만 숭실대 턱밑까지는 또 쳐오지 않았나. 2년치 결과입니다. 그리고 단국대나 광운대보다는 객관적인 수치는 좀 높게 형성이 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게 이 수치를 봤을 때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물론 문과로 가면 또 달라지죠. 문과로 가면 85, 86이 나와 있는데 숭실대 훅 올라가고요. 광운대도 조금 올라가고, 단국대는 영어를 포함했다고 하더니 여기서 더 올라가고 있죠.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국대는 정시에서 영어를 포함합니다. 그러면 숭실대가 교과에서, 아니 단국대는 교과에서 훨씬 더 높게 좀 강세였는데 오히려 정시로 내려오니까 여기서 어느 정도 상세가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국수탐으로 같은 기준으로 백분위를 논다고 가정하면 86이나 87이나
89나 90은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과는 이 학교랑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이과는 입결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더 상위의 랭크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뭐 결론을 내자면 교과 종합 합쳐서 교과랑 정시 합쳐서 얘기하면 숭실대보다는 조금 아래쪽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과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단국대나 광운대에 있는 몇몇 학교보다는 높은 과들이 좀 존재한다. 그 정도 라인에 잡힐 것 같습니다. 자, 정시 원서 쓰실 때 에리카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그 정도 참고사항을 놓고 고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